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멈춰섰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로 연방정부가 셧다운, 그러니까 일시적인 업무 정지에 들어간 건데요. 겉으로 보기엔 예산안 처리를 못한 의회 잘못 같지만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에는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정치 싸움이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이번 셧다운 사태의 본질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역학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과거 셧다운 사례부터 짚어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 쟁점이 뭔지, 그리고 왜 합의가 안 되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데이터를 통해 이 정책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그 속에 숨은 역설을 파헤쳐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거의 교훈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봐야겠죠? 이 정부 셧다운이라는 게요, 그냥 행정 공백이 아니라 예산안을 무기 삼아서 벌이는 아주 치열한 정치 싸움의 결과물이거든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995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메디케어 같은 복지 예산을 대폭 깎으려고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했죠. 그랬더니 26일 동안 정부 문을 닫아버렸는데 결국 여론에 밀려서 정치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때는 오바마 케어가 문제였어요. 공화당 내 강경파가 이 법 자체를 없애려고 16일간 셧다운을 벌였지만 이것도 결국 성과 없이 끝났죠. 가장 길었던 건 2018년 트럼프 대통령 때인데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때문에 무려 35일이나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셧다운이 특정 정치 목표를 위해서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번 2025년 셧다운의 핵심,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정식 명칭은 ACA, 부담적 정보원법인데 이 법의 한 가지 조항을 연장하냐 마냐가 전체 예산안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되는 조항이 뭐냐면 바로 확대된 보험료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2021년에 한시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기존 오바마 케어는 특정 소득 이하만 지원해줬는데 이걸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히고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거의 안 내게 해준 거죠. 이 보조금 덕분에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무려 2,180만 명,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25년 말이면 끝나는 한시법이라는 거죠. 만약 이걸 연장 안 하면 당장 4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거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480만 명이라는 숫자, 이게 바로 이번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이거 중단되면 수백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는다, 의료 대란이다 라면서 영구적으로 만들자고 하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아니 그건 비상시에나 쓰던 거지, 계속하면 나랏빚만 늘리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의료냐 재정 건전성이냐, 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지금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상원에 있습니다. 상원에는 60표의 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하원이랑 상원이 좀 달라요. 하원은 그냥 과반수, 218표만 넘으면 법안이 통과돼요.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여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상원은 다릅니다. 상원에서는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계속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멈추고 표결을 하려면 100명 중에 6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60표의 벽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공화당 상원 의석이 53석이에요. 60석에 7석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산안 같은 중요한 법안은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60표의 격에 막혀서 하원에서 통과된 공화당 예산안이 상원에서 멈춰버렸고 결국 정부 셧다운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절차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데이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가장 많은 주들인데요. 정말 재밌는 건 1위 플로리다, 2위 텍사스, 4위 조지아. 이 주들 전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 없애자고 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주에 정작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첫 번째 아이러니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이 거의 30%, 흑인이 16% 정도 됩니다. 이 둘만 합쳐도 45%, 거의 절반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그룹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죠. 여기에 정치 성향 데이터를 딱 얹어보면 이 역설이 더 확실해집니다. 흑인 유권자의 83%, 히스패닉 유권자의 61%가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심지어 저소득층 백인들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역설의 활용점정입니다. 만약 보조금이 끊기면 건강보험을 잃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주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1개 주 중에 10곳이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화당 정치인들이 자기네 주에 살고 있는 민주당을 지지할 게 거의 확실한 유권자들의 복지 혜택을 없애려고 지금 연방정부 문을 닫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분석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이런 식의 재정적 압박이 다른 형태의 국가 권력과 만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여기에 나온 워싱턴 DC, 포틀랜드, 시카고 전부 민주당의 텃밭이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오바마 케어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소수인종이 많이 사는 대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도시들은 트럼프 행정부 때 시위 진압이나 범죄 소탕을 명분으로 연방요원이나 주방위군이 투입돼서 큰 갈등을 빚었던 곳들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건 특정 집단을 향한 이중 압박 전략이라는 거죠. 한손으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없애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말하자면 소극적인 경제적 위협을 가하고요. 다른 한손으로는 이들이 사는 곳에 직접 공권력을 투입해서 적극적인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셧다운은 그냥 예산 싸움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가장 깊은 정치적, 인종적 갈등이 폭발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극단적인 대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세 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여론이 나빠지니까 일단 몇 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급한 불부터 끄는 단기 봉합 시나리오고요. 가능성은 좀 낮지만 민주당의 보조금을 일부 지키는 대신 공화당이 원하는 다른 걸 들어주는 대타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최악은 둘 다 절대 양보 안 하고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그 후유증은 정말 클 겁니다. 당장 셧다운은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주고요. 만약 진짜로 보조금이 끊기면 480만 명이 보험을 잃으면서 공중보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정치 싸움의 도구로 쓰는 걸 자꾸 보다 보면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게 되고 결국 미국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산안 처리라는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마저 이념 전쟁의 볼모가 될 때 그 시스템이 치러야 할 최종적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가 그 답을 찾아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님을 밝힙니다.